올해 5월 대법관 물망에도 오르시던데 실력이 없으셔서 대법관 잘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력이 없으셔서 대법관 잘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기관 증인을 상대로 할 때는 그들이 한 기관을 대표하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존중하는 태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우리 선출된 증인, 선출된 사람이니까 우리가 더 정당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 국민의 뜻이라고 하면서 마구 모욕하고 비난거리고 퇴장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능력이 있는 것인가, 법제처 심사를 잘 하실 수 있는가, 그렇게 제가 질문한 거지 어떤 부분이 명예훼손적 발언이라고 하는 건지 그것을 모르겠고, 지적을 하시려면 앞으로 이것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장님께서 법률가로서 매우 자질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장님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을 보면은 검찰권 수호에 진심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행보들이 검찰권의 수호를 위해서 복무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올해 5월 대법관 물망에도 오르시던데 실력이 없으셔서 대법관 잘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잠깐만, 박은정 의원님, 유상범 간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상대방 의원님 질의할 때는 끼어들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정 그러시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어필하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은정 의원님 질문 계속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세요. 네, 위원장께서 늘 말씀하시는 대로 질의 시간 중에 끼어들지 마라, 맞는 말씀이고 가능한 조심하는데, 늘 우리 국회의원들 기관 증인들 왔을 때 기관 증인들의 답변 태도가 건방지니 많이 지적을 참 많이 합니다. 뭐 적절한 태도도 있고 제가 봐도 적절치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정당한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서 되신 분입니다. 선출된 사람이 위에 있고 임명된 사람이 하위에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기관 증인으로서 나와서 증언하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선출된 권력인 국회의원들이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권한을 줬고 국정감사가 그중 가장 핵심입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준 권한 중에서 우리 증인을 상대로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명예훼손적으로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하는 권한까지는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기관 증인을 상대로 할 때는 그들이 한 기관을 대표하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존중하는 태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우리 선출된 증인, 선출된 사람이니까 우리가 더 정당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 국민의 뜻이라고 하면서 마구 모욕하고 비난거리고 퇴장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뭐 제가 위원장 지적하신 말씀 중간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뭐 10분 받아들이고, 다만 이런 모습들이 특히 법사위에서 너무 빈발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분 우리 국회의원들 스스로도 자제하자 이 말씀 드리고, 거기에 기관 증인으로 오신 분들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을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을 저한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 똑똑하게, 사람은 누구나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는 국회의원들도 답변하는 기관장 등도 국민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은 기본이다 생각하고, 그 점은 국회의원들도 기관장들도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만 견제받지 않는 권력, 왕정 같은 그런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선출된 권력은 다 견제와 감시, 삼권 분립, 헌법 정신에 의해서 법률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입법부 선출된 권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입법부의 권한은 입법권이 있고 행정부 감시 견제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부의 기관장은 그래서 국정감사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간에 마음속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발언들이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제처장도 선출된 권력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을 받아서 국정 철학에 맞게 업무를 하듯이 우리 국회의원들도 선출된 권력으로서 대의민주주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그런 것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됐죠? 1분만 하세요, 그러면. 네. 지금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께서 제 질의의 내용을 문제 삼으셔서 명예훼손적 발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지점이 명예훼손인지 제가 알지를 못하겠고요. 지금 저는 이완규 법제처장님이 그 법률가로서 법제처라는 것은 우리나라 법률을 가장 정점에서 심사하는 곳 아닙니까? 그럼 법률가로서 자격이 돼야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과연 법제처장으로서 법률을 심사할 만한 자질과 능력이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발언하셨던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지금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게다가 윤석열 징계 소속에서는 감찰이 불법했다고 주장했던 것들이 판판이 모두 다 깨졌어요. 그러면은 법률가로서 그 능력이 있는 것인가, 법제처 심사를 잘 하실 수 있는가, 그렇게 제가 질문한 거지 어떤 부분이 명예훼손적 발언이라고 하는 건지 그것을 모르겠고, 지적을 하시려면 앞으로 이것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사상, 종교,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명예가 훼손됐냐 안 됐냐는 각자의 의견이고 주장일 수 있고 판단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개입을 하지 않고, 저는 팩트가 이건 정확하게 틀렸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것은 인식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겠다 하는 부분은 제가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은 개입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은정 의원님의 주장도 그 생각에 커트라인, 눈금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상범 간사의 주장도 수치화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분이 그냥 주장하신 걸로, 그리고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그냥 하시죠. 이건태 의원님, 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안 드리는 겁니다.